근데 이 이자가 거의 20% 육박합니다. What? 10만 원만 내고 190이 뒤로 돌아갔어요. 이번 달에 카드를 안 쓸 거냐 그럼. 이번 달 카드 쓴 게 100이 더 붙어. 어머머머머. 그러면 290이 됐어. 그런 식으로 만약에 7, 800 되면 난리 나겠다. 그거예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건 신용카드를 만들 때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카드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깜빡해가지고 통장 잔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리볼빙 돼서 넘어가 버려요. 신용대출보다 얘가 금리가 비싸니까 이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대출 이자 비싼 거 카드 대출인가요? 일반인. 대부업 대출이기는 한데 카드론이나 아니면 리볼빙 이런 것들이 거의 비싸죠. 그냥 최고금리예요. 그건 얼마나 돼요, 카드 대출? 요즘에 뭐 최저로 말씀드리지 말고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10% 넘어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꾸면은 10만 원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최저금리 뭐 7%, 5% 적용해 주는데요. 그렇게 최저금리 적용받을 신용점수면 카드론 안 쓰죠. 은행 가서 대출 이거 뭐 3, 4%짜리 받지. 이거 좀 웃긴 거예요. 뭐 이렇게 대부업체 광고들 보면 저희는 최저 뭐 5% 거의 은행과 비슷합니다라고 하는데 카드 대출은 젊은이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게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은행 근데 대출은 이자를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물어봐야 돼. 카드 대출 받아본 적 있어? 없는데 문자나 FC로 되게 자주 오거든요. 문자나 FC로 카드 대출 받으라고? 한 달 요금 내기 부담되시죠? 저희가 뭐 좀 도와드려요. 약간 이렇게 되게 가볍게 많이 도와드려요. 해가지고. 뭘 도와줘? 도와주기는 그러게. 됐고 뭘 도와줘?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가볍게 예쁘게 오는구나. 예쁘게 팬시하게. 와요. 이번 달 뭐 대출금 뭐 카드값 내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걱정 마세요. 리볼빙. 맞아요. 무슨 걱정을 하지 마. 그게 걱정이다 야. 어머. 진짜 큰일 나요. 리볼빙이 정말 저는 이거 카드사들 리볼빙이 뭐예요? 리볼빙이라고 제가 요번 달에 카드를 지난달에 막 긁어가지고 이번 달 결제를 해야 될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없어.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 그 금액은 좀 연체되잖아요. 그럼 막 신용점수 신용 떨어지고 떨어지고. 난리 나니까 리볼빙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사에서 어떻게 해주냐? 네. 지금 갚아야 될 200만 원 중에 10% 20만 원만 내면 190만 원을 뒤로 돌려드려요. 다음 달 결제하셔도 됩니다. 이미 카드가 사실은 미래의 돈을 끌어서 썼는데 네. 거기서 또 한 미래로 번 더. 또 넘겨줘. 네. 외상을 했는데 외상값 다음 달에 드릴게요 외상이 했는데 외상이네. 그런데 그냥 너희 10,000원 외상했지만 1,000원만 주고 가. 다음 달에 줘. 9,000원. 근데 9,000원 주는 게 아니라 밀어줬으니까 이자 좀 붙일게. 근데 이 이자가 거의 20% 육박합니다. What? 재미난 건 뭐냐면 리볼빙 이자가 연체 이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연체시키는 게 나아. 그렇다고 연체시키냐 그럼 신용점수가 떨어지니까 이거 연체보다는 리볼빙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얘 이자가 굉장히 고금리. 근데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뭐 하다가 10만 원만 내고 190이 뒤로 돌아갔어요. 이번 달에 카드를 안 쓸 거냐 그럼. 또 쓰겠지. 또 쓰잖아요. 그럼 190이 없는 돈인 줄 알고 또 네. 쓰지. 맞아요. 190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한 195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이번 달 카드 쓴 게 100이 더 붙어. 어머머머머. 그러면 290이 됐어. 다음 달에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나? 또 리볼빙해. 또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개미지옥이를 못 나오네. 290, 300이 돼도 30만 원 정도만 내면 뒤로 또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7, 800 되면 난리 나겠다. 그거예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건 이자도 높아서지만 무서워라, 안 무서워라. 갚으니까. 이게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이게 아까 무서워라. 되게 친절하게 온다 그랬잖아요. 마치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뭐라 주는 그랬다고? 것처럼. 다시 불러봐. 얘기해봐. 시작. 이번 달 카드 요금 부담되시나요? 이번 달 카드 요금 부담되시나요? 뭐 저희가 도와드립니다라든지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라든지 뭐 걱정하지 도와드립니다. 죽겠네. 네, 그렇게 큰일 하면 나겠다, 리볼빙. 달콤하죠. 가만히 있어봐. 이번 달 카드값 걱정 없이 그러면 저 노트북 하나 살까? 리볼빙 이름도 이뻐 또. 그렇죠. 또 뭔가 뭐 팬시해. 무슨 굿즈인 줄 알겠다 야. 굿즈인 줄 알겠어.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 때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카드 만들 때 전화 오잖아요. 김현우 고객님 카드 만드셨죠? 본인 확인하고 이거저거 하는데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면서 리볼빙 서비스를 쭉 얘기한 다음에 이런 서비스 넣어드리는 거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네 하고 넘어가면 그 서비스가 탑재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번 달 카드 값을 만약에 10일 날 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통장 잔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치. 자동으로 리볼빙 돼서 넘어가 버려요. 헐. 체크해봐야겠다. 이 서비스를 기본으로 탑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거는 예측하지 않았던 꿀팁입니다.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신용대출보다 얘가 금리가 비싸니까 이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그래서 돼요. 여러분 리볼빙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거는 자동으로 안 해놓는 게 낫네. 네, 그래서 그치. 끊어놓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나도 생각이 나네.
그렇구나. 이게 카드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보통 리볼빙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뭐 2월 금액 약정 서비스 뭐 이렇다거나 하여튼 이름도 어렵게 놨어. 아 그게 뭐라 그랬지? 막 근데 카드사 전화하셔가지고 리볼빙이라고 하면 상담원들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몇 개 됐는지 물어보고 아니면은 해제해달라.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 되어 있으면 저 이거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고객님 이거 연체를 막아드립니다. 그치. 그럼 신용 같은 그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지켜드린다고. 연체율 몇 프로고 리볼빙 이율 몇 프로인가요? 그러면 자 조회해드릴게요. 네, 연체하셨을 때는 저희가 3.5%고요. 리볼빙은 7.2%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정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말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돼. 네. 정말 이럴 경우는 정말 방법은 한 3, 4개월 카드를 안 쓰고 완전히 허리띠를 쫄라면서 쫄라매야죠. 빚으로부터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아, 계속 못 연결되는 벗어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가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100만 원에서 시작한 게 정신 차려 보니까 1년 만에 뭐 3천만 원이 됐다. 이거는 자 세상에. 내가 잘못된 재무 구조에 있다를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빚을 빚으로 막는 순간 그 단돈 10,000원이라도 예를 들어 큰일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럼 구조가 이상해진 거예요. 1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10,000원 부족해, 20,000원 부족해. 어디선가 빌려서 친구야 나 20,000원만 빌려주라 해서 막는 건 당장에 다음 달에 뭐 예금 1,000만 원 나올 게 있는데 이거 지금 깨기 아까워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재무 구조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받는 친구한테는 돈 꺼주면 안 되지. 절대 안 못 돼요. 갚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겠다고 한 친구를 뭘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못 받는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순간 이거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거나 뭘 줄이거나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고 거기서 탈출 안 하시면 바닥으로 갑니다. 바닥으로. 진짜 그래, 그죠. 아 이거는 여러분 또 이렇게 대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빚을 빚으로 갚는 순간 이 재무 구조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엉망으로 망가진 다 거다. 되어버린 거죠. 아 근데 자식들 중에 이런 자식 2명 있으면 아주 끝장나.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예 죄송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끝장나. 있어도 정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대부분 이런 빚은 막 밤에 울면서 엄마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차라리 근데 엄마 엄마한테 사실은 얘기하면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네. 얘기도 안 하고 끙끙 앓다가 괜히 진짜 가래로 막을 거 정말 아무도 못 막게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서. 맞아 그런 경우도 예. 있죠. 자, 요 질문은 네. 또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신용대출, 이제 주택담보대출 아니고 예. 사실 뭐 이거저거 사실 그게 다 연결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했어. 그때는 다 개인적으로 쓸 돈이 없어. 뭐 이렇게 맞아요, 사야 될 돈이 없어 했을 경우 뭐 애들 학원비건 뭐건 어쨌든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네. 신용대출이 모든 대출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이자가 갈수록 비싸지죠. 이거 어떻게 이게 신용대출, 신용대출 갚아야 되나? 저는 예금 이런 게 있다면 그냥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갚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용대출 금리는 담보대출보다는 훨씬 높은 게 일반적이고요. 훨씬 높아요. 네, 맞아요.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소액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소액이고 만기가 짧아요. 맞아요. 이 특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000만 원 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3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달에 내는 원금과 이자 부담이 가계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네, 크지. 아까 1억을 빌려도 30년 상환하면 한 달에 40만 원? 요 정도거든요. 맞아요. 1억이지만 그럼 1,000만 원이면 4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신용대출은 보통 우리가 받게 되면 뭐 1년, 길어봐요. 뭐 보통 이제 1년 만기로 하죠. 왜냐면 1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은행에서도 불안불안하니까. 그럼 1년 동안 신용대출을 상환하세요라고 한다면 만기 일시 상환이면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1,000만 원 한꺼번에 갚아야 되고 원리금 상환이면 한 달에 80만 원 넘는 거의 뭐 86, 7만 원 정도의 돈을 꾸역꾸역 내셔야 돼요. 2년으로 상환하면 한 달에 뭐 45만 원, 50만 원이 될 텐데 이런 1,000만 원짜리 소액은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요 정도인 상황에서 내가 예금 500만 원 있다. 이걸 갚으면 한 달에 4, 50만 원 내던 게 2, 30만 원으로 훅 줄어들면서 부담이 확 내려가요. 그러네, 네, 신용대출은. 신용대출은 내가 갚는데 이자를 줄인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아주 피부적으로 확 느껴집니다. 또 질문 하나, 세 번째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대출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네. 집값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집 팔아갖고 뭐 전세를 가든지 하고 나머지 예. 대출을 갚아야 되겠다. 월세를 가든지 하고 대출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영끌족처럼 무리해서 집 산 사람은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월급에
상당 부분을 대출이자를 내고 있어.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 집값은 부분 떨어질지도 몰라. 예. 대출이자는 갈수록 올라.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 집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그러면 분들. 은행 가서 대출이자 깎아달라고 좀 쫄라볼까?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실제로 어떤 방법을 써야 일단 될까요? 쪼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아, 금리나 그래요? 요구권. 이거 뭐예요? 서류를 제출해요? 뭐예요? 이거? 요즘에는 모바일 앱에서 편하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만 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서류 제출하시겠습니까? 서류가 저희 줘야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만 누르면 걔네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합당하다 알려줘요? 그러면 오케이 깎아드리겠습니다. 뭐 서류 제출 이런 거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또 금리를 낮출 수가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하권이 아니라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뭐가 다르냐? 금리를 낮춰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는 그렇지. 은행의 재량입니다. 심사해서 하겠죠. 이게 좀 사실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나는 700점인데 정말 관리를 잘해가지고 얘가 800점이 됐다. 그러면 금리나 요구를 했을 때 금리가 낮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이것도 금리나 요구권의 요구 대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승진도. 월급 좀 많이 벌 테니까 월급이 오케이. 늘어났어요라고 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 월급이 직전보다 3배는 늘어나야 저희가 0.1% 깎아드립니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 야 연봉 협상 성공해가지고 내가 작년엔 연봉이 5천이었는데 이제 5,200 받아 이런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그럼 누가 세우고 어떻게 공개되어 있냐? 그건 은행의 영업비밀입니다. 우리는 얼마의 연봉을 받는 분한테는 얼마부터는 금리를 깎아드려요. 이걸 메뉴판처럼 다 공개. 그러니까 김밥집 갔는데 저희는요 당근은 얼마고 단무지는 얼마고 안에 들어간 햄은 얼마고 이걸 다 공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은행이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 그럼 요구하면은 성사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긴 해요?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다면 내가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 그럼 이 질문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안 한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해보긴 하세요. 그런데 간단하니까 예전처럼 막 서류 내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모바일 앱 들어가셔가지고 해보시면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시긴 하시되 기대는 마셔라. 로또 사는데 그럼 그 앱에다 왜 설치해라? 그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이게 금감원에서도 막 얘기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하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참나, 아이고 대출을 갚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대출을 미리 갚을 경우 뭔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은행은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우리한테 장사를 하려고 대출이라는 상품을 팔았는데 이거를 1년 혹은 5년 혹은 10년 동안 이분이 꼬박꼬박 이자를 내주겠지라고 했는데 중간에 반품이 들어오면 짜증나잖아요. 그게 반품이죠, 반품. 우리는 막 중도 상환 하면은 막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스럽고. 드디어 빚을 갚아요. 그런데 은행한테는 왠지 고마울 것 같고 자 빌린 거 일찍 갚았으니까 고맙죠? 고맙죠. 근데 은행은 반품이야. 반품이에요. 반품이 들어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딴 데다 빌려줬지. 딱 그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한테 빌려준 그 기간 동안 손해본 거 네가 손해본 거 책임져라.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나 그게 처음에 그렇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죠? 내가 빚 갚겠다는데 왜? 착하다고 그러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지. 그치. 막 페널티 주는 것처럼 막 수수료 내라 그러고 이게 짜증 확 나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반품이구나. 반품입니다.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안 빌려줬지. 우리가 신나게 서류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도 빌려줬더니. 사실은 비용이거든. 그렇죠. 은행 측에서는. 네, 은행 직원도 열심히 일했고 그렇지. 종이도 한 장 줬을 거고.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한 달 쓰고 갚는데 그러면 이제 되는 게 중도상환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수수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년까지는 받아요. 3년까지는 갚는 금액의 한 1.2% 정도를 이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쭉 떨어지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늘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죠. 야 이거 아까워요. 빚까지 갚아주는데 돈을 더 내라고? 야 이럴 거면 안 갚는 게 나을까? 그치. 근데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 이자와 비교했을 때 아주 애매하게 조금 더 유리한 수준이거든요. 이 중도상환 수수료 차라리 빚 갚는 게 사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을 때까지 큰 차이는 또 안 큰 나? 차이 또 안 나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그거 해놨어요. 되게 고민되겠다. 네, 고민돼요. 근데 만약에 큰 빚을 상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 한 5억 정도를 빌렸어. 주택담보대출. 근데 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 대출 이자가 4%네. 옆에 은행 보니까 3%고. 이러면은 맞아 갈아타고 싶어.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중도상환수를 계산해봤더니 고객님 지금 1년밖에 안 지나서 5억 다 갚으시면은 뭐 10% 빼고 한 뭐 몇백만 원 내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거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가? 그렇지. 이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내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갈아탈 은행 있죠. 여기다가 제가 여기 은행에 이 대출을 받고 있고 지금 중도상환수가 얼마입니다. 저는 갈아타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알아서 하게. 요거 좀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쵸. 이분 입장에서 빨리 모시고 싶잖아요. 그치. 계산을 해줘요 대신. 아하. 근데 고객님 거길 중도상환수료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조금 더 싸지니까 그때 오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거짓말은 당연히 금융상품 판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계산하기 어렵다면 이 대출을 모집해 주시는 그 금융 직원한테 갈아탈 곳에 제가 지금 갚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중도상환수수료 조금 안 물고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이거 네. 문의해 보시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반품이며. 그게 또 큰 차이가 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애매하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다만 이제 그럼 그렇지.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료 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신용대출은. 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혹시나 많이 비싸다. 그러면 중도상환수료 해봐야 뭐 1% 남짓인데 신용대출은 뭐 4%, 5%니까 이런 것들은 수수료를 물더라도 네. 갚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유리하다.